네, 오늘 뉴스 비하인드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태우 대구 MBC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첫 소식인데요. 저희들이 연거푸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관련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했다는 소식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민단체가 반대를 하는 집회를 하고 시의회 앞에서도 반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태우 기자, 결국 조례가 통과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2일입니다. 대구시의회 제308회 임시위 3차 본회의에서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통과된 조례 이름은 박정희 대통령 기념 사업에 관한 조례고요. 그리고 동상을 만든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동상 건립비 14억 5천만 원이 가결되어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본회의에는 시의원 32명이 참여했었는데 반대를 한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육정미 의원 한 사람이 반대 의견을 냈고 반대 표결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머지 31명은 찬성을 했다는 뜻인데요. 압도적인 찬성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앞서서 지난달이죠. 4월 26일에는 대구시 의회 기억행정위원회가 열려서 이 조례안을 심의했는데 수정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넘어온 조례안은 석 줄짜리 조례안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너무 짧고 간결하고 그래서 시의원들이 이게 뭐냐? 이게 너무나 부실한 것 아니냐? 이렇게 화가 날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몇 가지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기념사업추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고요. 또 조례를 만들 때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넣기도 했습니다. 이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위원들이 15명 이내로 하기로 했는데요. 민간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 기념 사업에 관한 조례안인데 이 조례안의 주된 내용이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관련 얘기 아니겠습니까? 조정훈 기자, 이 얘기 처음 나왔을 때부터 공론화 시켜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부족했다,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다고 자꾸 얘기를 했었는데 조례안이 통과는 됐습니다만 조례안을 통과시킨 시의원들조차서도 상임위에서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여전히 있었고 질타를 좀 했다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월 26일이었죠. 상임위에서 이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라면서 비판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요. 심지어 궤변, 독단이라는 말까지도 나왔습니다. 김대현 의원은 공론화 과정을 생략하고 군사 작전하듯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홍준표 시장의 방식이 과연 맞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따졌는데요. 의안을 제출해놓고 이게 공론화의 시작이라고 하는 궤변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에 대한 눈꼽만큼의 배려도 없었고 존중도 없다. 앞으로 있을 홍준표 시장의 이년이 더 우려스럽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성우 의원도 대구 시민의 세금으로 동상을 건립을 한다면 충분히 공론화를 거쳐야 하는데 홍준표 시장이 공론화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독단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류정우 의원은 대구시가 긴축재정으로 가고 있는데 동상을 세운다는 기조가 맞지 않다. 그리고 예산이 쓰여야 할 때 쓰이지 않고 동상을 세우는 데 쓰인다는 것은 시민들이 반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구시가 너무 미흡하고 미성숙한 행정집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질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민환 위원장도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는 걸 빤히 알면서 추진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행정을 보여달라라고 주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태우 기자. 네. 시민단체들 이 얘기 처음 나왔을 때부터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조례 앞두고도 여전히 강하면 강했지 덜해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조례가 통과되는 2일 날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대구시의회를 둘러싸고 모여서 대구시의회는 이 조례를 부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약 100여 명의 시민사회단체 소속 사람들이 나왔는데요. 현수막과 또 손피켓을 들고
박정희 동상 세우지 마라, 또 지원조례 반대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본회의가 시작되자 일부는 그 방청석에서 이 본회의를 지켜보기도 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될 조짐을 보이자 그 의원석까지 내려와서 소리를 지르고 또 물리적으로 막으려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만규 그 의장은 이들을 모두 퇴장시킨 뒤에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 조례가 통과될 즈음에 그 대구시 의회 앞에서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자회견을 연 사람들은 그 인혁당 재건이 사건의 후손들로 주로 구성된 사단법인 사구 인혁열사 계승사업회 주관으로 열렸는데요. 이들은 그 아버지가 그 인혁당 재건이 사건으로 감금되고 또 죽임을 당했고 또 자손들은 빨갱이 자식이라고 평생 동안 손가락질을 당하고 살았는데 이 박정희 동상을 세운다는 게 어디 말이나 되냐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인혁당 재건이 이 사건은 박정희 정권 시절에 벌어진 대표적인 인권유린 또 사법살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결국 조례는 통과됐는데요.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시민단체가 뭐 여러 가지를 주장하려고 했지만 대구시의회는 들으려 하지 않았고 또 제대로 뜻도 펼치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지방자치의 역사에서 오늘은 대구시장과 대구시의회가 존립 근거를 자기 스스로 무너뜨린 날로 기록될 것이다 라면서 규탄했습니다. 네, 조종 기자. 이 와중에 1대1 토론 한번 홍 시장하고 해보자는 분이 나서셨는데 참여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하셨던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께서 그럼 이 문제 놓고 홍 시장과 1대1 토론 한번 해보고 싶다고 제안을 했다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정우 교수는 기자회견에서 홍 시장과 3시간 정도 1대1 토론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정우 교수는 한 언론 기고를 통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세우면 안 되는 이유 10가지를 제시를 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박정희 전 대통령은 친일파라는 것이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다카키 마사오라는 창씨 개명을 했었고 그리고 만주 군관학교 입학을 위해서 일본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혈서를 썼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 다음으로 해방 이후 남로당에서 활동하다 발각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당시 수많은 동지들의 이름을 적어낸 공산주의자였다는 것이죠. 또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잡고 무한 권력의 소유자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무고한 그 인사들과 학생들을 투옥하거나 고문하는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가장 치욕적인 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유 중에 앞서 말씀하신 인혁당 재건이 사건과 민청학령 사건 등입니다. 특히 인혁당 재건이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인사 4명을 포함해서 8명이 사형을 당했는데요. 이 일로 세계 역사적으로도 사법살인의 날로 그 기록이 되기도 했습니다. 독재 시절 이 일로 인해서 한국의 인권 수준은 세계 최악이었다, 세계 최하위였다 이런 비판을 받게 됐었는데요. 그리고 또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을 세워야 하는 가장 큰 이유로 든 것이 산업화를 이루었다라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정우 교수는 산업화 당시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일값을 받지 못하면서 노력한 결과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의 경제 모델의 핵심은 만주국 모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만주국을 통치한 일본에 의해서 배운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만주국의 고성장은 파쇼 독재에 기반을 둔 총동원 체제에 대한 양적 성장이라는 이유인데요. 이 방식은 그 일시적으로는 고성장을 달성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 예로 독일의 히틀러 또는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를 들었습니다.
만일 독일에서 히틀러가 고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히틀러의 동상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동상도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렇지만 독일이나 이탈리아는 동상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또 양적 성장은 쉽지만 질적 성장을 하려면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정호 교수는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많은 뇌물을 받았고 부동산 투기로 전국의 땅값을 천정부지로 오르게 했기 때문에 도덕적이지도 않았고 포악성마저 보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비판적인 내용 들어봤으니까 이태우 기자, 네. 홍준표 시장 주장은 어떤 겁니까? 그 홍준표 시장이 지난달 25일이죠. 자기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기는 그 박정희 대통령을 우상화하자는 것이 아니다. 아까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대구는 산업화의 출발지니까 대구에서 산업화 정신을 기리는 동상을 건립하자. 이렇게 건립하는 것은 대구 시민의 뜻과 반하는 것도 아닐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동상 건립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단체에 대해서는 늘 반대만 일삼는 그 시민단체의 억지를 받아주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대구 시민들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여기에다 홍 시장은 자기는 정치적인 의사가 또 정치적인 뜻이 전혀 없는데 자꾸 정치적인 의도로서 자기 뜻을 반대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홍 시장은 그 지난달 22일 열린 대구시 의회에서 이와는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박정희의 산업화 정신을 대구에서 기리지 않고 일부 좌파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거기에 매몰돼서 우왕좌왕하는 것은 대구의 산업화 정신과 2.28 자유화 정신에 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본인 스스로 이 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했으면서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를 좌파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 스스로 이 일을 그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네. 자, 조정 기자. 어쨌든 대구시의회에서 논란에도 불구하고 조례 통과됐고요. 동상 건립비도 모두 통과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네, 대구시는 동상 건립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홍준표 시장도 조례가 통과하자 SNS를 통해서 동상 건립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동대구의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변경을 하고 이곳에는 3m 높이의 동상을 세울 계획입니다. 또 남구 대명동에 지금 건립 중에 있는데요. 대구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대구 도서관 앞 공원도 박정희 공원으로 명명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6m 높이의 동상을 세우게 됩니다. 홍준표 시장은 지난 3월에 기자들과 만나서 광화문 이순신 장군의 동상보다 조금 작게 동상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높이가 6.5m입니다. 여기서 6.5m보다 약 50cm 정도 작은 6m 높이의 동상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경북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그 생가가 있는 곳에 가면은요, 또 박정희 동상이 있습니다. 여기 동상이 5m이거든요. 여기보다도 1m 더 크게 세우겠다는 것인데요. 과연 6m 높이면은 얼마나 높을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좀 감이 올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시민단체들은 대구시가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세우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막겠다 이렇게 하면서 입장을 전혀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첫 소식은 여기서 마치고요. 두 번째 소식. 대구 노동자들의 노동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두 번째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일이 세계 노동자의 날, 세계 노동절이었는데 노동자들은 여전히 일터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조사가 발표됐다죠, 조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구 노동자 중에 10명 중에 6명은 안전하지 않은 일터로 일을 하러 가는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 대구 지역본부가 지난달 2일부터 19일까지 대구 노동안전 실태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대구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건설업, 제조업, 공공부문 노동자 858명이 답변을 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자신이 일하는 노동 현장이 위험하다라고 느낀 노동자는 65.4%였는데요. 안전하다고 느낀 노동자는 35.54%였기 때문에 거의 2배 가까이가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위험하다라고 더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요. 건설업 노동자들의 절반 이상인 54.08%가 작업 현장과 노동 환경이 위험하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을 제외한 노동자들 중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41.52%로 높았는데요. 50인 이상 사업장 38.74%보다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또 위험한 작업인 것을 알면서도 일한 경험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는 절반 수준인 48.65%가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특히 건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73.48%가 위험한 작업인 것을 인지하면서도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노조가 있는 사업장과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도 차이가 컸습니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32.56%가 위험한 작업인 것을 알면서도 일을 했다라고 답한 반면에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59.48%가 위험한 작업을 해야 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이태우 기자, 네. 우리가 보통 그냥 알고 있기로는 일하다가 다치면 산업재해의 뭐 보장을 받아서 당연히 산업재해 처리를 해서 다친 걸 치료하고 병원비도 그쪽에서 충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개인이 그냥 알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산재를 당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까라는 그 질문이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해결하거나 참는다라는 질문이 답변이 무려 37%나 되었습니다. 또 그 회사와 상의를 해서 공상 처리를 하겠다라는 게 35%였고요. 산재 신청한다는 답변은 고작 28%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재 신청을 왜 하지 않느냐라고 물었더니만 불이익이 걱정된다라는 게 40%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재 신청이 되는지 몰라서 그렇다라는 답변이 22%였고요. 산재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다라는 답변도 13% 돌아왔습니다. 이 이외에도 그 부상이 경미하다, 회사가 어렵다, 또 동료들한테 피해를 줄까 봐 그렇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되는데요. 조종 기자, 그래서 반드시 먼저 만들어 놓아야 되는 게 안전보건관리계획이라는 게 구축이 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미구축된 사업장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중에 56.4%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등 소규모 사업장은 노동자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1월 27일부터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안전관리 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는 평가가 높았는데요. 자신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안전관리 계획이 구축돼 있지 않다라고 답한 노동자의 비율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2.62%였습니다. 반면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39.48%였는데요. 안전업무 담당자를 선임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비율도 50인 이상 그 사업장은 38.3%였습니다. 그렇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49.7%로 높았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말씀 주신 걸 보면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고 말하기가 조금 부끄러워지는 얘기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조종훈, 이태우 두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뉴스 비하인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